설마 내 사랑도 삶의 의지의 장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중년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지혜로운 중년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인 주제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위대한 감정이다, 사랑은 신비롭다고 말하죠. 특히 중년쯤 되면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 깊은 애정과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사실은 거대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함께 중년의 사랑을 아주 냉철하고 유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삶의 의지, 즉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충동의 환상이라고 봤는데요. 과연 중년의 사랑도 그저 삶의 의지의 장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쇼펜하우어의 안경을 쓰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 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핑크빛 환상? 아니면 종족 번식의 덫?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환상이지만 그 속에는 종족 번식을 위한 무시무시한 삶의 의지가 숨어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떤 이성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삶의 의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조종당하듯이요. 중년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 없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그 격렬한 감정이 바로 삶의 의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너희 둘이 결합해서 훌륭한 후손을 남겨야 해 라는 명령이 뇌를 간지리는 화학물질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아, 듣고 보니 좀 허탈하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지금 배우자에게 처음 느꼈던 그 불꽃 같은 사랑,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첫 만남의 설렘, 삶의 의지가 보낸 미끼인가? 기억나시나요? 첫 데이트의 설렘? 그 사람의 눈빛, 미소, 심지어는 어설픈 농담까지도 왜 그렇게 멋져 보였을까요? 콩깍지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삶의 의지가 던진 교묘한 미끼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종족에게 가장 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찾으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좀 소심하면 활발한 사람에게 끌리고, 내가 건강이 약하면 건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식으로요. 어머,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잘 맞아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삶의 의지가 당신의 유전적 결함을 보완해줄 상대를 기가 막히게 찾아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다시 생각해보니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뇌는 이미 훌륭한 유전자 계산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이죠. 결혼 후 현실, 그 뜨거운 불꽃은 어디로 갔나?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의 불꽃은 결혼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종종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죽고 못 살겠다던 그 사람과 지금은 빨래 개나 설거지 언제 할 거야? 하며 리모컨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도 삶의 의지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삶의 의지의 주된 목적은 종족 번식, 즉 후손을 남기는 것이죠.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강력한 사랑의 환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듯이 삶의 의지는 이제 너희의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외치며 달콤한 환상의 막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다 성장한 중년 부부에게는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하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으니까요. 중년 부부의 일상인 리모컨 쟁탈전도 삶의 의지의 장난? 자, 이제 중년 부부의 아주 현실적인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보, 리모컨 어딨어? 내 양말은 왜 항상 여기 있어? 당신이 어제 그 말 했잖아. 이런 소소한 다툼들 혹시 오늘도 겪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일상의 갈등까지도 삶의 의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지가 우리를 묶어 놓았지만 각자의 개별적인 의지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거대한 본능적 충동으로 맺어졌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욕망과 고집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불협화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리모컨 하나로 싸우는 것도 다 종족 보존의 원대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너무 억지스럽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인간의 행위가 결국 의지의 발현이라고 보았으니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쇼펜하우어 때문이야 라고 배우자에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환상이 깨진 자리 배우자의 단점, 이제는 웃고 넘길 수 있는 여유,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배우자의 적나라한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종 좌절하거나 실망하곤 합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멋져 보이던 남편의 무심함이나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는 아유, 지겨워 죽겠네 로 변한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년쯤 되면 이 진실을 마주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제는 하긴 뭐 나라고 다를까? 하며 피식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 여유가 바로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이제는 사랑의 결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부로 그리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이런 중년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환상 없이도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젠 진짜 내 의지인가? 배우자의 단점을 알면서도 때로는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삶의 의지의 도구라고 했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삶의 의지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의지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격렬한 열정은 사라졌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인 정, 유대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이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본능을 넘어선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년에게 있어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맹목적인 감정이나 본능이 아니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의지적인 행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겠어 라고 무언의 다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녀 교육과 사랑, 삶의 부부는 삶의 의지의 조력자들. 중년 부부에게 사랑은 자녀라는 매개체를 통해 또 다른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며 부부는 삶의 의지에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 되면 부부가 함께 흐뭇해하고 자녀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 우리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라며 합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종족 보존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삶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부부는 그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팀인 셈이죠. 하지만 중년의 부모들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삶의 의지를 넘어선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의 발현입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중년의 가장 강력한 삶의 의지이자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개인의 의지가 아닐까요? 갱년기 부부의 사랑, 호르몬의 격동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법. 중년의 사랑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 호르몬의 격동 속에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몸의 변화로 힘들어지는 시기이죠.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부부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냉기가 흐르거나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는 일이 잦아집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것 또한 삶의 의지가 노화로 인해 힘을 잃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는 이 시기를 삶의 의지의 무력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배우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연민과 지지를 보내는 부부가 많습니다. 짜증과 무심함 뒤에 숨겨진 배우자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 당신도 힘들지? 나도 그래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과정이죠.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의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꽃피는 순간이 아닐까요? 빈둥지 증후군, 자녀 독립 후 찾아온 어색한 침묵. 자녀들이 성장하여 품을 떠나고 나면 부부에게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죠. 한때는 자녀들로 북적였던 집이 텅 비고 부부 둘만 남게 된 상황은 어색함을 넘어 공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의지가 자녀라는 주된 목표를 달성한 후 이제 더 이상 부부를 강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침묵은 동시에 부부가 서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나와 우리라는 부부 본연의 관계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죠. 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잊고 지냈던 서로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 속에서도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데이트할까? 낡은 청바지처럼 편안한 설렘 찾기. 빈 둥지 증후군을 이겨내고 어떤 부부들은 우리 다시 데이트할까? 라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연애 시절의 불꽃은 아닐지라도 낡은 청바지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설렘을 찾으려는 노력인 거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손잡고 산책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서로의 매력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의지의 발현일 뿐이다. 다만 이제는 종족 번식이라는 원초적 의지에서 벗어나 고독을 피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개인적 의지의 형태로 나타날 뿐.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와의 편안한 동행은 단순한 안락함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요. 이 시기의 설렘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설렘과는 또 다른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이 정도면 삶의 의지를 좀 넘어선 것 아닐까요? 황혼 이혼과 재혼, 새로운 삶의 의지를 찾아서 중년의 사랑은 때로는 황혼 이혼과 재혼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다시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라면 이 또한 삶의 의지의 또 다른 변주라고 보았을 겁니다. 기존의 관계가 더 이상 의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의지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즉, 종족 보존이라는 큰 그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고독 회피라는 개인적인 삶의 의지가 발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재혼은 젊은 시절의 맹목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훨씬 신중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 용기의 박수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 같은 부부 열정보다 깊은 신뢰와 우정. 뜨거운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깊은 신뢰와 우정으로 채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보다 더 편안한 베프 같은 존재로 변하기도 하죠.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삶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형태의 관계를 삶의 의지가 완전히 잠잠해진 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유지되는 친구 관계에 가깝다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격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인 거죠. 하지만 중년의 부부에게 이 친구 같은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늙어가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병이 들었을 때 곁을 지켜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삶의 의지의 강요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불러줄 만하지 않나요? 사랑의 고통. 중년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애쓰게 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중년이라면 이런 사랑의 고통을 이미 여러 번 겪었을 겁니다. 젊은 날의 이별의 아픔, 결혼 생활의 갈등, 배우자의 아픔을 지켜보는 고통, 자녀의 문제로 인한 마음고생.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중년은 이 고통을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절망하기보다 삶이란 원래 이런 거구나 라며 고통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사랑 또한 그 고통의 큰 원천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환멸의 지혜, 사랑의 진실을 마주하며 얻는 통찰력. 사랑의 환멸은 때로는 쓰디쓴 경험이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환멸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맹목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사랑의 본질, 즉 삶의 의지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냉철하게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중년에게 있어 이 환멸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기대와 실망을 겪으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더 이상 환상적인 로맨스를 기대하지 않고 현실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얻는 통찰력은 우리를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환멸의 지혜를 통해 삶의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이 해방의 여정인 셈입니다. 연민과 지혜 배우자를 향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최고의 윤리적 가치는 바로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를 통해 삶의 의지를 잠시나마 초월할 수 있다고 봤죠. 중년의 사랑에서 연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지난 세월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죠. 젊은 시절의 사랑이 나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년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에 더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고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말없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것. 이것은 삶의 의지의 강요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귀한 감정, 즉 연민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연민을 통해 우리가 삶의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어쩌면 이 연민을 통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의지 대 종족의 의지, 중년과 사랑을 재정의하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삶의 의지의 꼭두각시라고 말했지만 과연 중년의 우리는 이 거대한 의지의 지배를 계속 받을까요? 중년에게 사랑은 더 이상 종족 보존이라는
원초적인 목적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노년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사랑은 더 복합적인 의미를 띠게 되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의지로 사랑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죠. 삶의 의지가 우리를 묶어놓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의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지혜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의 사랑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진화합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저희 중년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답니다. 나를 위한 사랑. 중년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중요하다. 쇼펜하우어가 사랑의 환상을 벗겨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녀 양육의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사회적 역할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중 하나로 금욕주의나 예술을 통한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년에게는 이것이 나를 위한 취미, 나를 위한 휴식, 나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배우자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환상 너머 중년의 진짜 사랑을 찾아서. 자,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중년의 사랑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삶의 의지가 우리를 유혹하는 환상이라고 말하며 그 뒤에 숨겨진 본능적인 충동을 냉철하게 파헤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말에 뜨끔하거나 아니야 라며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염세적인 통찰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환상 너머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겪은 수많은 현실의 파도 속에서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무심함 속에서도 깊은 연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움직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의지로 사랑을 새롭게 정의하고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